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오미크론 의심 사례가 나왔습니다. 최근 나이지리아에서 다녀온 부부와 관련자 등 4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건데요. 당국이 오미크론 변이인지 여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아직 나이지리아에선 오미크론 발생이 보고되지 않았지만 바이러스가 워낙 광범위하게 빨리 퍼지는 만큼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이유입니다. 신민의 의학 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중순 나이지리아를 방문했던 부부가 귀국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인천에 거주 중인 이 부부는 백신 접종을 마친 상태였으며 지난달 25일 코로나19 양성이 확인됐습니다. 부부를 공항에서 집까지 데려다준 지인과 그 가족 등 2명도 함께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유전체 검사를 통해 이들에 대한 오미크론 감염 여부를 확인 중입니다. 결과는 오늘 오후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당국은 부부와 같은 항공기를 탑승한 여행객들에 대해서도 추적 관리에 나섰습니다. 울산에서 확인된 코로나19 감염자 2명 역시 오미크론 변이 발생국인 네덜란드와 독일에서 입국함에 따라 방역당국은 변이 종류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은 돌연 변이가 최소 30개 이상 발생해 전파력과 백신 회피력이 더욱 강력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미크론이 백신의 어떤 개량을 해야 될 정도로의 만약 큰 영향이 있어서 각 백신들이 새로운 백신들로 좀 개량 작업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 개량에 맞추어 공급되는 쪽으로 각계 협의할 예정입니다. 화이자와 모더나사는 내년 초 생산을 목표로 오미크론에 맞춘 백신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바이러스 배양에 몇 달씩 걸리는 기존 백신과 달리 mRNA 백신은 유전자 합성 방식이라 빠르게 개량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현재로서 가장 효과적인 오미크론 대응책은 추가 접종까지 맞춰 면역력을 키우는 겁니다. 우리 몸의 항체 농도 자체를 최대한으로 올려놓으면 비록 항체 효과가 조금 떨어진다 치더라도 농도가 높은 그 관계로 인해서 감염을 충분히 막거나 위중증으로 넘어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으리라. 문재인 대통령은 오미크론 변이 유입 차단을 위해 보다 강화된 입국 방역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KBS 뉴스 신민혜입니다. 유럽연합 EU 소속 10개 나라에서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최초 보고되기 전에 유럽 곳곳에서 오미크론에 감염된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서 이미 광범위하게 확산됐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김기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첫 보고 일주일 만에 전 세계 17개 나라에서 감염자가 확인된 오미크론. 유럽에선 벨기에에서 첫 확진자가 보고된 지 나흘 만에 10개 나라에서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감염자는 주로 젊은 연령층이었고 증상이 없거나 약한 수준이라고 유럽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달 24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정식 보고되기 전 유럽에 이미 오미크론 감염자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벌써 광범위한 지역 감염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네덜란드는 지난달 19일과 23일 채취된 샘플에서 오미크론 변이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한 명만 아프리카를 여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The fact that we found positive cases a little bit earlier than the announcement last week does not mean that it's widely spread in the Netherlands. 독일과 벨기에에서도 각각 지난달 21일과 22일 아프리카 여행객에게서 오미크론 변이를 검출했습니다. 심지어 독일 라이프치히에선 해외에 나가본 적도 외국인과 접촉한 적도 없는 39살 남성이 오미크론에 감염된 사례가 나왔습니다. 유럽 각국은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벌써 22건의 감염 사례가 나온 영국은 대중교통과 상점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아직 오미크론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다며 차분하고 이성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규수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자문단이 제약사 머크가 개발한 먹는 코로나 알약에 대해서 긴급 승인을 권고했습니다. 제약사 머크 측은 새 변이 오미크론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워싱턴 김양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몰누피라비르에 대해 미식품의약국 자문단이 긴급 승인을 권고했습니다. FDA 자문단은 9시간 넘게 경론을 벌인 결과 찬성 13명, 반대 10명으로 치료제 사용을 긴급 승인하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다만 치료제를 복용 시 나타날 수 있는 안전성 문제를 고려해 임신 기간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권고했습니다. Several safety issues were identified based on non-clinical findings that impact the patient population for authorized use and require the implementation of risk mitigation strategies. 새 변이 오미크론의 효력을 발휘할지 여부에 대해선 제약사 머크 측은 바이러스의 복제를 막도록 설계된 만큼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And we expect, based on what we know about the Omicron variant, that molnupiravir would be effective against this particular variant. 몰누피라비르는 지난 10월 경증 코로나 환자를 대상으로 시험한 결과 50%의 효능으로 입원과 사망을 막았지만 최종적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며 효능이 30%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주사를 맞지 않고 집에서 알약을 먹어 치료가 가능한 만큼 여전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식품의약국이 자문단의 권고를 받아들여 몰누피라비르의 사용을 긴급 승인하면 머크는 300만 회차분을 곧바로 미국 정부에 제공하게 됩니다. 미식품의약국은 이와 별도로 화이자가 개발한 코로나 알약에 대해서도 긴급 승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문단 회의를 소집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인플레이션에 대응해서 자산 매입 축소, 이른바 테이퍼링 진행 속도를 높일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미 오미크론 공포가 퍼져 있는 뉴욕 증시는 이 빠른 긴축 시사에 또다시 출렁였습니다. 뉴욕 한보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미국 의회에 나와서 11월부터 시작한 이른바 테이퍼링 진행 속도를 높일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시중에 돈을 풀기 위해 연준이 그동안 사들여오던 채권 규모를 매달 150억 달러씩 줄여나가겠다고 했었는데 이걸 더 빨리 줄이는 걸 논의하겠다는 겁니다. The economy is very strong and inflationary pressures are high and it is therefore appropriate in my view that we will discuss that at our upcoming meeting in a couple of weeks. 그러면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발생으로 노동력 부족과 경제활동 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만약 심각한 거라면 세계 각국의 봉쇄는 더 강화돼 공급망 혼란 문제도 풀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상 연준이 지금까지 고수해오던 일시적 인플레이션의 입장은 철회하겠다는 걸로 해석됩니다. The recent rise in COVID-19 cases and the emergence of the Omicron variant pose downside risks to the employment and economic activity and increased uncertainty for inflation. 테이퍼링 완료하고 나면 그 다음은 본격적 긴축인 금리 인상 수순입니다. 가뜩이나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변동성이 심해진 뉴욕 증시는 파월 의장의 이른바 빠른 긴축 시사 발언으로 또 한 번 출렁였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주요 지수들은 모두 2% 가깝게 빠지며 장을 마쳤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대선까지 98일을 앞둔 정치권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여군 출신 30대 군사와 우주 전문가 조동현 교수를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해서 발표했습니다. 강나루 기자입니다. 첫 번째 영입 인사이자 선대위를 끌어갈 새 얼굴. 민주당이 육사 출신 우주항공 분야 교수이자 82년생 워킹맘 조동현 위원장을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습니다. 당 대표와 함께 이재명 선대위를 이끌 투톱입니다. 새로운 우주, 뉴스페이스를 추구하시는 것처럼 우리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에 뉴페이스가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틀 전까지도 이런 자리에 설 줄 몰랐다는 조 위원장은 일하는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정치권 합류 이유를 밝혔습니다. 예측 가능하고 조금 더 일관성 있는 정책, 일을 하는 정당과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민주당은 앞서 광주 공동선대위원장을 만 18살 고등학생에게 맡겼습니다. 2030 세대를 전면에 내세우는 기류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일정도 청년에 집중됐습니다. 이 후보는 청년 창업가들을 만나 오징어 게임을 언급하며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강조했습니다.
200억 투자해가지고 조단위 수익을 내는 게 100개 중에 1개만 나와도 다 다른 건 손실을 봐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 민주당은 오늘 여성, 과학기술 분야의 청년 영입 인사를 발표합니다. 이들은 모두 선대위에 전면 배치돼 청년 정책과 의제 발굴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국민의힘에선 이준석 당대표가 공식 일정을 무기한 전면 취소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대위 구성 등을 놓고 빚어졌던 충돌이 표현화된 걸로 보이는데 종일 당이 어수선했습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 말을 SNS에 남긴 뒤 어제 모든 공식 일정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이 대표 본인이 직접 잠적의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충청 방문 일정을 보도를 보고 알게 됐다는 대표 패싱 논란이 있었고 자신이 반대한 이수정 교수가 영입되는 등 후보 측과 갈등에 따른 불만의 표시로 보입니다. 당이 조금 더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들에 다가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청주를 찾아 청년 창업자와 중소기업 방문 일정 등을 소화한 윤석열 후보는 특별한 입장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사무총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이유라든지 이런 걸 좀 파악을 해보고 한번 만나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은 종일 어수선했습니다. 당대표가 권력 투쟁을 하는 것 같다. 후보 앞에서의 영역 싸움은 부적절하다는 윤 후보 측 얘기가 나왔지만 당대표까지 자리를 잃고 대선을 어떻게 치를 건가 정신들 차리라는 중진들 주문도 있었습니다. 일단 이준석 대표는 당분간 시간을 가질 듯합니다. 취재 결과 이 대표는 어제 오후 부산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럼 일정 같은 거 다 취소하고 가시고 부산에 오신 연유는 그거는 저희가 좀 말하기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선대위가 다시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윤 후보는 오늘 예정대로 충남 천안의 독립기념관 등을 방문합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서 부실하게 대응한 경찰관 2명이 모두 해임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어제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실 의무 위반 등으로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A 순경과 B 경위에게 각각 해임 처분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감찰 조사에서 A 순경 등은 즉각적인 현장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 대응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번 사건의 지휘, 감독자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거쳐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요즘 샤워기 필터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소비자원이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샤워 필터를 조사해봤더니 3개 가운데 1개꼴로 수돗물의 잔류염소를 걸러내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진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하얗던 샤워 필터가 옅은 갈색으로 변했습니다. 또 다른 샤워 필터에서는 수돗물 유충도 발견됩니다. 수돗물에 남은 소독약품이나 중금속에 대한 걱정이 커지면서 필터 샤워기를 사용하는 가정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아이 피부에 닿는 거이기 때문에 한 달 아니면은 보름꼴에 한 번씩 교체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성능은 어떨까?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욕실용 필터 샤워기 20개를 조사했는데 7개 제품이 소독 과정에서 수돗물에 남은 염소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잔류 염소를 10%도 걸러내지 못하는 필터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제품은 시험 성적서도 없이 물에 남아있는 염소를 100% 제거할 수 있다고 광고했습니다. 수도용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인증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위생 안전 기준에는 필터를 사용하는 제품에 성능 기준은 없어 소비자원은 욕실용 필터 샤워기에 대한 강제 인증을 의무화하고 성능 기준을 신설해달라고 환경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일부 판매사에는 사실과 다른 광고 문구를 수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한 지 한 달이 된 가운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 이래 처음으로 5,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700명대를 넘어섰는데요. 방역당국은 병상 추가 확보에 나서는 한편 병상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서병립 기자 전해주시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12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선 건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이래 처음입니다. 위중증 환자도 하루 전보다
62명 늘어난 723명으로 발생 이래 최다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는 하루 새 34명 늘어 총 3,658명으로 치명률은 0.81%입니다. 위중증 환자가 늘면서 수도권 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8%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서울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약 91%로 남은 병상은 32개뿐입니다. 경기와 인천도 중환자 병상 10개 가운데 8개 이상이 이미 사용 중입니다. 수도권의 하루 이상 병상 대기자는 84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해철 중대본 2차장은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병상 가동률이 상승하고 배정 대기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12월 중순까지 1,300개 이상의 병상을 추가 확보하고 병상 효율성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 차단에도 총력을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전 2차장은 범정부 합동 TF를 구성해 신속한 방역 전략을 수립하고 엄격한 해외 입국자 관리와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한 PCR 분석법 개발 등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 지역 사적 모임 인원 축소와 식당, 카페 미접종 방문 인원 축소 등 추가 방역 강화에 대해서는 이번 주 중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12월의 첫 거래일 코스피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7거래일 만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기관요일로 매도에 나서며 약세로 출발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28.65포인트 상승한 2867.66에 코스닥은 4.23포인트 내린 961.4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판 미국 증시는 연준이 긴축 가속화를 강하게 시사하면서 주요 지수가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코스피는 개인의 팔자에도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에 나서며 상승 출발했습니다. 전일 조정을 받았던 카카오페이가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하며 강세를 보이고 있고 LG이노텍이 실적 개선 기대감에 이틀째 오름세입니다. 또 삼성전자가 외국인의 사자에 장 초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젠이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나흘 만에 하락하고 있고 SK텔레콤이 연말 배당 기대감에도 장 초반 내림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182원 4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AI 등을 활용해 숙면에 들게 도와주는 기술인 이른바 슬립테크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30대 회사원인 오구라 씨. 숙면에 들지 못해 일하다가도 졸음이 몰려와 낮잠을 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会社の同僚から寝方がちょっと他と違うよねっていうような話もあって、日常やっぱりあまり寝れてないのかなっていう気もしてたので。 그래서 잠버릇의 문제점을 알기 위해 뇌파를 측정할 수 있는 슬립테크 기기를 구입해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깊이 잠을 못 자는 데다 수면 시 무호흡 증후군도 있다는 것을 알게 돼 치료를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自分がこういう状態だっていうのがはっきり分かったので、もうあともそのお医者さんの指示に従うということかなと思います。 오사카 지역의 사카이시는 슬립테크를 주민 질병 예방에 활용합니다. 최근 주민 300여 명에게 수면 시 호흡이나 심박수 등을 측정하는 슬립테크 기기를 배포해 6개월간 실험에 나섰습니다. 잠잘 때 몸을 심하게 움직이거나 수면 시간 등이 불규칙하면 치매가 의심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카이시는 슬립테크로 치매 징후를 잡아내 치료받게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사회보장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튤립의 천국이라는 네덜란드의 명성은 손톱보다도 훨씬 더 작은 이 구근에서 시작됩니다. 석회질이 많은 네덜란드 토양에서 이 작은 구근이 싹을 틔우고 처음으로 꽃을 피우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Es braucht 7 Jahre vom Samen bis zur ersten Blüte. 어느 정도 적당한 크기로 자란 구근을 일정한 간격을 두고 땅에 심어줍니다. 현재 네덜란드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700만 개에 이르는 구근을 심는 작업이 한창인데요. 이 모든 게 수작업으로 이뤄집니다. 힘들 법도 하지만 이들은 코로나로 굳게 닫힌 공원이 활짝 열려 많은 사람들이 튤립으로 위안받기를 희망합니다.
Im ersten Jahr hörten wir eine Woche vorher, dass wir nicht öffnen dürfen. Alles stand in Blüte und niemand konnte es sehen. 꽃이 피면 이 일대는 하양, 노랑, 빨강, 오렌지, 보라 등 총 천연색으로 물들게 됩니다. 마치 코로나에 지친 사람들에게 자연이 주는 선물 같은 풍경입니다. 아름다운 휴양지로 유명한 크로아티아의 이스트리아 반도. 습한 기후와 알칼리성 토양 덕분에 고급 화이트 트러플이 서식할 수 있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지역 가운데 하나기도 합니다. 개의 후각을 이용해 야생 트러플을 찾는 한 트러플 사냥꾼이 땅속에서 약 20g 무게의 화이트 트러플을 조심스럽게 캐냅니다. 이곳의 트러플은 올해 킬로그램당 최대 2,860달러에 거래될 정도로 품질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과 강수량과 지하수의 감소 등으로 화이트 트러플 생산량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Iz razloga što želimo ga nekako ovrednotiti, zapravo da postane vidljiv i zaštita iz razloga da...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와 토지 사용 방식에 따라 야생 트러플의 생산 감소는 전 세계적인 추세여서 서식지 보호를 위한 시급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요즘 중국 학교 교육에서는 내년 2월에 열리는 동계올림픽과 관련한 교육이 집중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장쑤성 바오잉현의 한 유치원,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주제로 한 교육이 한창입니다. 유치원 곳곳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주제로 한 작품과 장식품이 한가득입니다. 어른들에게도 다소 생소한 동계올림픽 종목들을 어린 유치원생들이 줄줄 꿰고 있습니다. 미술 시간에도 올림픽을 주제로 한 작품을 만듭니다. 우리现在画的是什么呀？是墩墩墩。它是冬奥会的吉祥物，对吧？ 이 밖에도 면봉으로 컬링을 하는 선수를 표현한 작품과 올림픽 마스코트를 그린 작품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동계올림픽이 다가오면서 전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이 유치원의 교육 과정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어젯밤 광주광역시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불이 나서 직원 2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배수시설 고장으로 침수됐던 서울 서부간선 지하도로는 조금 전 아침 6시부터 양방향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뜯겨나간 창문 틈으로 붉은 불길이 치솟고 소방대원들이 쉴 새 없이 물을 뿌립니다. 어젯밤 11시쯤 광주광역시 도천동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공장 직원 20여 명은 곧바로 대피해 다치지 않았지만 공장 안에 가연성 물질이 많아 진화 작업은 더뎠습니다. 불은 공장 건물을 거의 태우고 주변 건물로까지 번진 뒤 2시간 반 만에야 꺼졌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매서운 기세로 치솟으면서 하늘이 온통 붉게 물들었습니다. 어젯밤 8시쯤 광주광역시 지산동의 한 상가 건물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차 20여 대가 출동해 1시간 반 만에 불길을 잡았지만 3층 내부가 전부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건물 위에 붙은 불길이 거센 바람을 타고 치솟습니다. 오늘 새벽 2시 45분쯤 인천 옹진군 영흥면의 한 수산물 직판장에서 불이 나 1시간 2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천장 거의 반쯤 다 타고 있었어요. 지금 여기가 섬이라서 바람이 엄청 많이 불어요. 옥상이라 불이 잘 안 꺼지더라고요. 화재 당시 건물 안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제 배수시설 고장으로 침수됐던 서울 서부간선 지하도로는 오늘 아침 6시부터 양방향 통행을 재개했습니다. 서울시는 정확한 장애 원인을 파악해 추가 보수 작업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예산안 처리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여야 이견도 큰 상황입니다. 오늘 단판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역화폐 또 소상공인 예산 등이 대선 공약과 엮여 있어서 매듭을 풀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노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604조 원 규모. 여야는 이 중 2조 4천억 원 정도를 삭감하자는 데는 합의했지만 어디에 돈을 더 쓸지를 두고는 입장이 팽팽합니다. 가장 큰 쟁점은 지역화폐와 소상공인 지원 관련 예산입니다. 민주당은 지역화폐 예산을 지난해보다 더 늘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기 활성화에 지역화폐가 효과적이었다면서 현재 6조 원대 발행 규모를 21조 원 이상으로 대폭 늘리자는 겁니다. 지역화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요구가 높고 또 국민과 소상공인 모두가 바라는 정책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역화폐 예산은 대표적인 이재명 표 예산이라며 증액에 부정적입니다. 대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대출이 아닌 직접 지원을 더 늘리자고 요구합니다. 빚을 내어 버티라고 하면서 융자 지원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바라는 것은 직접적이고 두터운 지원입니다. 정부 입장도 변수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지역화폐와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국회 바람대로 대폭 증액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내일. 박병석 국회의장은 예산안과 함께 처리해야 할 부수 법안으로 중소기업 세제 지원과 기후 대응기금 설치 관련 법 등 17개 법안을 지정했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50억 원을 받아서 논란이 된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 열리게 됩니다. 곽 전 의원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 이르면 오늘 밤에 구속 여부가 가려질 전망입니다. 이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대장동 의혹에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인물 가운데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곽 전 의원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에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아들을 통해 25억 원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초 화천대유가 곽 전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등으로 준 돈은 50억 원이지만 세금과 성과급 등을 뗀 실수령액 25억 원만 영장 범죄 사실로 적었습니다. 검찰은 특히 2015년 김만배 씨의 제안을 받은 곽 전 의원이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에게 사업이 무산되지 않도록 부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곽 전 의원은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 구체적으로 어떤 부탁을 받고 누구에게 어떤 청탁을 했는지 드러나 있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정에서 무고함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검찰은 구속영장 심사에서 혐의와 관련된 구체적인 증거 등이 다뤄질 것이란 입장입니다. 곽 전 의원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영장 심사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곽 전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12월 겨울의 시작을 알리듯 찬바람에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추워졌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어제보다 많게는 10도 이상이나 낮은데요. 이 때문에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 경북 울진에는 한파주의보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를 끌어내리면서 더 춥게 느껴집니다. 현재 전국 해안과 강원 산지, 경북 북부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 이들 지역에는 순간풍속 초속 20m가 넘는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찬 공기가 서해상을 지나면서 눈구름이 만들어져 제주 산지에 이어 정읍과 순창에도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제주 산지에는 1에서 3, 전북 동부 내륙에는 1cm 안팎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도, 대전이 4도, 대구가 5도로 어제보다 5도에서 10도 낮아 한낮에도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를 중심으로 5, 6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10시에 학교 방역대책 발표 관련해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 및 질병관리청의 합동 브리핑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신민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어떤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보이나요? 네, 오늘 아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또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청장이 합동 브리핑 예정인데요. 안전적인 전면 등교와 또 소아청소년, 그러니까 12에서 17세 소아청소년들의 접종 참여 확대를 위해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네. 함께 이 백신 접종률 재고 방안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최근에 이제 오늘 코로나19 발생 이래로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5천 명대를 넘어섰고요. 네. 위중증 환자 수도 발생 이래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지역사회 감염 상황이 심각한데요. 따라서 이 상황에서 또 전면 등교가 시행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서 국민들의 협조가 그럼 필요함을 여기서 합동 브리핑 설명드릴 먼저 것 듣고 같습니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호수문 발표가 있겠습니다. 수어 통역은 박혜정 통역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입니다. 작년 1월 코로나 발생 이후 거의 2년 만에 전국 학교의 교문이 열렸고 537만 4천여 명 학생들의 전면 등교가 11월 22일부터 시작이 되어서 오늘이 10일째입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전면 등교 원칙이 유지되고 있고 우리 한국은 지난 1년 반 동안에 학교 방역 기본 체계를 세우며 작년 50% 등교율을 올해 초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했고 현재의 전면 등교 조치를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 모든 구성원과 국민 여러분의 도움 덕분에 시작할 수 있었던 전면 등교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3, 4천 명대를 넘어서고 신종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면서 어렵게 시작한 전면 등교 조치가 다시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학교는 단지 수업만 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삶의 공간이며 일상이며 사회 그 자체입니다. 학교가 문을 닫으면 우리 학생들의 학습이 닫히고 친구와의 교류가 끊기며 생활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을 중요한 학교 경험을 상실한 세대로 만들 수 없으며 장기간의 교육 결손, 사회 경제적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지출하게 될 장래의 사회적 비용도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11월 22일 전면 등교 이후 전국적인 코로나 확산 증가로 학생 확진자 숫자는 늘어났지만 학교를 통해 감염된 비율은 전면 등교 이전과 이후를 비교할 때 유의미하게 늘어나지는 않았으며 다만 감염 경로 불분명 사례는 계속 증가해서 지역사회 감염 위험이 높아진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가 도와주셔야만 아이들의 전면 등교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학교의 방역 체계만으로는 학교 안전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교육부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 모두가 방역 책임관이 되어 생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사적 모임을 최대한 자제하여 지역사회 감염 위험을 낮춰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 국민의 동참 속에 올해 12월 말까지 학사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내년 3월 새학기에는 온전한 학교 일상 회복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여러분 모두에게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해왔던 방역을 다시 더 촘촘하게 점검하면서 지난 1년 반 동안 어렵게 만든 학교 방역 체계를 확실히 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방역 수칙 준수에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교육부는 학교 안팎의 방역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등교 전에 건강 상태 확인이나 학교 내 동선 관리와 수시 환기, 의심 증상 시의 신속 검사 및 선제적 PCR 검사 실시 등 학교 방역 지침, 보완 사항을 안내하겠습니다. 학원을 포함해서 학교 밖 학생 이용이 많은 시설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와 점검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질병관리청, 교육청과 함께 소아 청소년 백신 접종률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소아 청소년 백신 접종의 편의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당초 11월 27일에 종료 예정이었던 접종 기한을 내년 1월 22일까지 연장하고 소아 청소년이 편리하게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11월 23일부터 사전 예약을 재개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육청 지자체 간의 협의를 통해 학교별 접종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지역별 상황에 맞게 예방접종센터, 위탁기관, 학교 보건소 방문 등 접종 방법이 선택되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백신 접종 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12월 13일부터 24일까지 백신 접종 집중 지원 주간을 운영하겠습니다. 보건소 및 학교 단위 접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2주간의 집중 접종 지원 주간을 운영하고 이를 위한 학사 운영 지원 등을 진행하겠습니다. 셋째, 백신 접종과 관련한 정보를 신속하고 충분하게 제공하겠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님의 접종 불안에 대한 우려가 크신 점을 고려하여 중증 감염 사례나 연령대 및 지역별 접종 현황, 백신 이상 반응 통계 등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고 주기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넷째, 중대본의 비상계획 발표 등의 만약의 상황을 대비한 학교 비상운영 계획도 준비하겠습니다. 비상계획 상황에서도 등교 수업의 원칙은 유지하되 철저히 지역별 상황에 맞게 단계별로 대응하겠습니다. 과대 과밀 학교부터 밀집도를 우선 조정하고 추후 감염 상황에 따라 추가로 등교 밀집도를 제한하면서 대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과 학부모님께서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학생 스스로의 건강을 지킬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 백신 접종이며 정부는 필요한 사항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 모두의 협조와 참여로 지금의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고 우리 학생들의 등굣길도 지켜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 현장 모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철저히 대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듣고 왔습니다. 신 기자, 주요 내용 짧게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 11월 22일부터 이 국가적인 단계적 일상 회복 추진에 따라서 이제 모든 지역에서 전면 등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또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지역사회 감염 위험 증가 상황과 맞물리면서 이 소아 청소년 확진자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교육부가 오늘 학교 방역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추진 방안을 추가로 발표를 했고요. 또 학교 방역 체계만으로는 또 불충분하다면서 국민들도 지속적으로 거리 두기를 생활에 해줄 것을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접종 기회 확대를 위해서 이 11월 23일부터 추가로 사전 예약을 이미 시작을 했고요. 이 접종 기한을 내년 1월 22일까지 연장을 해서 이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시는 희망하는 날짜에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또 이제 접종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 2주간의 집중 지원 주간을 설정을 해서 이 찾아가는 방문팀 등 다양한 지원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민의 의학 전문 기자였습니다. 네, 이것으로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